있습니다. 154페이지 주민 대표를 보겠는데요. 이 주민 대표도 몇 가지를 좀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이 주민 대표는 여기가 재개발 사업장이다. 아니면 재건축 사업장이다. 원래 이런 사업할 때는 이 안에 있는 토지동호 소유자가 재개발 정비사업자, 재건축 정비사업자 조합을 만들어서 일반적으로 이 조합이 시행자가 돼서 사업하죠. 재건축은 조합 만들어서, 재개발은 조합 또는 토지동호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네들에게 여러 가지 권리관계 분쟁이 발생해서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 그러면 관할 시장, 군수 등이 정비법에 근거하여 직접 들어와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어요. 바쁘면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료로 지정해서 대신 사업을 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럴 때에는 이 안에 있는 토지동호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하지 않는 건이니까 바로 법에서 이네의 대표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의무를 갑니다. 그 기구가 주민 대표 기구로서 만들게 되는 기구가 이거예요. 주민 대표회. 이해돼요? 그래, 이 주민 대표회는 어떻게 구성하느냐? 여기에 토지동 소유자, 마치 조합 설계할 때 추진을 구성하는 것과 유사해요. 뭐가 유사하다고요? 추진을 구성하는 것과 유사해요. 그래, 일단 주민 대표 기구로서 인정받으려면 토지동 소유자한테 가서 가반수 동의받아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얼마요? 가반수 동의를 받고, 이 주민 대표의 구성원은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바로 5명 이상에서 25명 이하로 잘라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고 계셔요? 이 숫자가 중요해요. 근데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어땠나요? 추진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 몇 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면 돼요. 5명 이상이 끝이었죠? 최고위원수는 규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주민 대표 구성원 수는 최소와 최대를 동시에 규제하고 있다는 거. 이 안에 토지동호 소유자가 1000명이다 그러면 1000명 중 대표성을 띠는 이 구성원은 몇 명에서 몇 명을 잡아라고요? 5명 이상에서 25명 이하로 잘라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이 수치를 암기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 주민 대표 구성원은 누구 중에서 나올까요? 여기 있는 토지동 소유자에서 나오겠죠? 토지동 소유자 뜻은 알죠? 재개발은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자, 지상권을 말하고, 재건축은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를 말합니다. 여기는 여기에 세입자들은 전혀 안 들어가요. 자, 그래 이렇게 구성해서 이 주민 대표로서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시장 군수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요. 뭐 받아야 된다고요? 승인. 추진하고 유사하다고 그랬잖아, 아까. 그래, 승인을 받으면 이제 합법적인 주민 대표인 주민 대표가 되는 거야, 이렇게. 아까 이런 주민 대표인은 여기서 이네들이 사업한다 그러면 이 시공자를 선정해서 추천할 수 있다고 그랬죠? 추천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 현대 산업개발을 시공으로 해주세요. 한다. 그래 현대 아파트가 되도록 하세요, 이렇게. 왜 지네들이 결국 분양받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추천을 하면은 그 자를 시공으로 꼭 선정해 주라고 그랬잖아, 아까. 자, 이때 주민 대표에 이렇게 구성했다면 주민 대표 측에서 어떤 일을 가지고 이 시행자들한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냐? 여기 봐보세요. 이 시장 군수 등 뭐 토지 주택공사 등 이네들 사업한다 그러면 이네들은 시행 규정을 확정하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뭘 정하고요? 시행 규정. 조합은 뭐 만들어서 하고? 정관. 아까 재개발을 만약 토지동호 소유자가 한다 그러면 뭐 만들어서 한다고 했어요? 이야기. 조합은 정관. 이네들은 뭐 만들어서 한다고요? 시행 규정. 시행 규정을 딱 정해서 확정하고 그 규정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 시행자로서 시행 규정을 정할 때 이 주민 대표 기구인 주민 대표 측에서는 이런 건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면 적극 반영해서 나가도록 법에서 의무를 가합니다. 어떤 건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냐? 이거 만들 때 얘네들이 바로 그 안에
철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뭐라고요? 철거. 보세요. 박스 안에 있는 거. 철거 문제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민들 이주 이렇게 해주세요. 보호상 이렇게 해주세요. 사업비 부담 이렇게 합시다. 이런 것들. 이런 건에 대해서 강력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여기 봐봐. 주민 대표는 토지 등 소재의 대표기구입니다. 토지 등 소재는 여기 건물 뭐 세입자, 상가 세입자는 포함 안 되죠? 그래서 주민 대표는 주민 대표 측으로 주민 대표는 토지 등 소재의 대표기구니까 이네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기구고요. 여기 상가 세입자, 주택 세입자들은 세입자 나름대로 시행자가 이 규정을 정할 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법적으로. 그래서 세입자의 건으로서 세입자 퇴근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입자에 대한 주거 이전비 보상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5번 세입자에 대한 임대택 공급과 입주 자격 이렇게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세입자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좀 봐주세요. 자, 그래 가로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좀 봐두시고 이런 주민 대표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꼭 한 명씩 두고 감사를 한 명 이상 3명이나 두는데 이사는 없다는 것. 법인 아니니까. 무엇은 없다고요? 이사는 없는 겁니다. 이사라고 하는 그 감투는 법인일 때만 있는 거예요. 법인일 때만. 그래서 주민 대표에는 법인 아니니까 바로 이사라고 하는 직책은 없습니다. 밑에 2번은 통과되어 있고 155페이지 분양신청 통지와 분양분고 분양신청이 나와 있죠. 자, 밑에 1번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시행하는 절차상 사업시행과 고시가 떨어졌다. 사업시행과 고시 거기다 가르쳐봐요. 사업시행과 고시가 있느냐 거기다 줄 것이고 종전가 확정된 그렇게 써놔요. 종전가 확정된다. 뭐가 확정된다고요? 그래. 우리가 지금 정비법상 정비사업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정비사업도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죠. 우리가 이 법 첫 페이지에서 요약 첫 페이지에서 절차 쭉 한번 체크해 봤죠. 가장 먼저 국장이 기본 방침 정해서 앞으로 10년에 걸쳐서 계속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이 내용을 수립 고시하고 이 방침을 반영해서 기본 계획을 각각 지자체에 되어 있는 시장이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죠. 그래, 이 기본 방침 누가 수립한다고요?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국장이 국토 전체에 대하여 노후 불황침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정비사업 이것을 어떻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10년을 내다보고 미리 만든다고 그랬죠. 그리고 각각 특별시장, 방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예보사, 시장이 자기 지역에서 10년 씩 앞으로 이 정비사업을 단계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정책을 만든다고 그랬죠. 그래, 이 계획에 맞게 이제 정책을 하나하나 집행해 나가기 위해서 정비계획을 입안합니다. 입안해가지고 이 계획을 결정 고시를 통해서 이 계획에 따른 사업장을 확정 고시하죠. 이 안에 토지등 소재가 바로 이 사업장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게 되는 장소이다. 아니면 재개발 사업을 하게 한 장소이다. 아니면 재건축 사업 하게 한 장소이다. 이때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조합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조합은 만들 일 없죠? 그 지역의 시장, 군수 등이 하고요. 바쁘면 토지 주택공사 등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조합 만들 일 없어요. 근데 이 사업과 이 사업은 조합을 설립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재건축, 재개발이. 그렇죠? 그래. 근데 이 사업은 토지동호소자가 직접 사업을 하기도 한다고 그랬죠, 아까. 만약 조합을 설립해서 한다면 바로 이 정비구역 지정고시부터 아까 늦어도 2년에 추진에 구성해서 승인시에 승인 받아가고 승인 떨어지면 2년에 조합설 인가 신청해서 인가 떨어졌다 그러면
바로 등기하고 조합을 성립시킨다 그랬죠 아까? 여기까지. 그래 조합이 나오면 이제 시행자가 확정된 거예요. 뭐가 확정됐다고요? 시행자. 이렇게 시행자가 나왔다 그러면 이 시행자는 여기 시행자가 됐던 이런 시행자가 됐던 이런 시행자가 됐던 시행자가 됐던 사업을 하게 한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인가 신청이 있게 되면 인가권자가 누구였던가요? 아까 시장 군수였죠. 얘네들 며칠면 인가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준가요? 아까 60일에 만약 그래 오케이 해서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게 되었다 합시다. 오늘이 그날에 합시다. 인가 고시가 있은 날이었다. 이렇게 있으면 특히 이 사업들 세 가지 사업 중 인가받은 관리청구에 따라 정부안에서 이 계획에 따라 주택이 됐던 일반적인 건축이 됐던 이런 것들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방법을 통해 사업한다. 그때는 인가 고시가 따르면 그날 기점으로 해서 그 사업장 안에 있는 종전가를 싹 확정합니다. 종전의 토지가 됐던 건축물이 됐던 그 가격을 다 결정해요. 이걸 종전가라 합시다. 그래 이 종전가는 언제를 기점으로 해서 매기는가?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매깁니다. 매길 때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 할 때는 바로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할 때 누가 선정할까요? 혹시 공부하신 분들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 할 때는 이 종전가 매기고자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할 때 누가 선정하냐? 그 지역의 시장 군수 등이 선정 계약해요. 알겠죠? 누가 한다고? 시장 군수 등이 선정 계약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몇 명 이상을 동원을 시킨가? 2명 이상. 그래 2명 이상이니까 2명만 동원해도 합법적이겠죠. 그래서 얘네들 감정가 4개 해가지고 그걸 합하고 2로 나누면 되겠죠. 2명만 동원하면 그걸 산술평면한 가계라고 그래. 이렇게 감정평가법인을 동원해서 종전가가 확정됐다. 근데 재건축사업 할 때는 또 다르죠. 재건축사업은 조합 측에서 선정 계약한 감정평가법인 1명 이상이 들어오고 시장 군수에 선정 계약한 감정평가법인 1명 이상이 들어와서 평균가를 낸다 이렇게 하셔요. 약간 달라요. 자, 그리고 이제 종전가가 확정됐다. 그러면 이 사업장 안에 있는 자들 분양을 신청하시면 이 정도면 내가 분당 내라 해도 감당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바로 분양 신청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신가 고시가 떨어지면 그날부터 120일 이내에 이 시행자 측에서 저 안에 있는 토지동호수한테 야 너네들 분양 신청해라 라고 분양 신청하도록 통지를 해주죠. 며칠이에요? 120일 이내. 그리고 분양 대상이 되는 대지건축물 이것이다 라고 일괄시행자 분양 공고를 해요. 분양 공고. 이때 통지할 때 분양 신청 기간도 알려줍니다. 분양 신청 기간은 오늘 통지했던 그날부터 30일 이상 60일의 범위에서 결정나요. 이 기간이 짧다 그럼 며칠 연장이 될까요? 20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분양 신청 기간이 정해졌다. 분양 신청 기간이 정해지면 그 기간 내 시행자한테 여기에 있는 토지동호 소유자가 분양 신청을 하면 되겠죠. 분양 신청 기간이 정했다. 그러면 이 토지동호 소유자가 시행자한테 분양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간 종료됐다 합시다. 이때 분양 신청은 의무적입니까? 임의적입니까? 임의적이에요. 알겠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자, 그래 이제 155페이지 여러분들 그 가로 1번 읽어두셔요. 분양 신청 통지 분양 공고 155페이지 찾았나요? 며칠에 분양 신청하도록 통지해 준다고요? 120일 이내. 그 정도 하나 보시고 밑으로 내려가셔가지고 손. 세 번째, 특례 신설 찾았나요? 여기 물건을 가지고 계신 분들 무조건 다 분양신청할 수 있는 자격 없고요. 투기 과실은 분양신청 자격을 제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요? 투기 과실. 그래서
투기과실, 서울특별시가 다 투기과실 묶여버렸는데 이런 장소에서는 바로 일정한 자들은 분양청을 못하고 현금 받고 나가야 돼요. 알겠나요? 그래, 어떤 자들이냐? 그거 봅시다. 투기과실지구 정비사업에서 관리청에 따라 조합원 분양분은 분양 대상자, 비조합원으로서 일반 분양분은 분양 대상자의 분양 대상자가 됐다. 그 세대의 소관자가 됐다. 그러면 그네들은 그 분양 대상자 선정이에요. 조합원들은 관리처분기 인가일로부터 몇 년 이내라면 이 수치를 암기하세요. 5년 이내라면 특이관리에서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자 분양시장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다만 투기의 그 소지가 없는 상속과 이혼과 그리고 결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했다면 그 자들 분양 대상자로서 선정된 날로부터 아직 5년 이내에 있다 하더라도 이네들은 투기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조합원 분양분의 분양시청을 허용한다는 것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2번 꼭 받으시고 아까 했으니까 그 다음에 3번도 했으니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가로 4번에서 알을 것은 이 사업장이 재개발 사업장이다. 재개발 사업장이라는 것은 주로 상업적, 공업지에서 하죠. 그래. 그래서 상가가 뿌시게 해체됨으로써 상가 세입자들의 주관정을 위협할 수도 있고요. 또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자기 분양분 하나 받게 되는 거 있다 하더라도 추가로 더 분양받고 싶으면 추가 분양을 신청하더라는 기능을 두고 있습니다. 이때 추가 분양을 받고 싶을 때는 미리 10%를 미리 내놔야 된다는 거. 몇 퍼센트 내놔야 한다고요? 10% 미리 돈을 내놓고 그런 의사표시를 받아준다는 것. 무슨 사업할 때만 그렇다고요? 재개발. 자, 그 다음에 바로 밑으로 내려가셔서 2번에 1번. 이 관리처분계 저 박스 안에 분양시청 기간 내 분양시청을 하지 않고 포기한 자들, 분양시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시청에다 철회한 자들, 투기과실지구에 묶여가지고 이미 분양 대상을 선정돼서 5년이라는 기간에 걸려서 분양 못 받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4번 분양시청 했지만 그 기준에 미달돼서 아웃시킨 사람들, 이런 4명에게는 바로 현금으로 돈 계산해서 줍니다. 알겠죠? 자, 그때 절차가 가로 1번, 2번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가로 1번과 2번을 묶어줘서 그 4명에게는 이런 절차에 의해서 현금인 손실보상에서 돈 주고 보냅니다. 어떻게 해서 보내냐? 바로 이렇게 분양시청 기간이 다 끝났다. 분양시청 기간이 다 종료되면 분양시청 현황을 기초로 해서 이 시행자가 분양을 해주기 위한 계획을 짜요. 그게 관리 처분 계획이죠. 이 계획을 시행자가 수립해가지고요. 이 계획대로 정비사업이 끝난 다음에 분양 신청했던 자에게 공급해도 됩니까? 라고 인가를 신청해야 돼요. 그래, 그날 시장구수 부청장이 30일이면 답을 줘요. 때로는 60일 이내에 또 답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이때 오케이 해서 그렇게 해도 됩니다라고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오시가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이 계획이 확정되는데 이렇게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떨어졌다면 이날부터 바로 거기 봤어요. 며칠 내에 협상에 들어가느냐? 90일 이내에 협상에 들어가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 아까 4명 분양시청을 하지 않는 자, 분양시청에다 처리한 자, 또 투기관리에서 5년이라는 기간을 묶여가지고 분양시청을 하지 못하고 손실보상 받을 자들 했지만 기준에 미달돼서 관리처분 짤 때 시행자가 직권으로 배제시킨 자 4명에게는 이 관리처분 인가가 딱 떨어졌다 그러면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90일에 그 자들하고 무엇에 들어간다고요? 손실보상 협상에 들어갑니다. 찾았나요? 협상할 때 중요한 것은 그 액수가 서로 맞아떨면 협의서 써지겠죠. 돈 주고 끝내버리겠죠. 근데 4명이 더 달라, 시행령 못 주겠다 하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죠. 이때 만약 끌려다닐 수는 없잖아요. 시행자 측에서. 그래서 우리 법원은 강제로 그 금액을 결정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그걸 수용재결이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수용재결 아니면 법원에다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받아서 끝내도록 합니다. 그게 2번이죠. 이 보면 자 거기 점따당 찍고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 인가 고시가 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상 문제에 대해서 협상이 결렬됐다. 그러면 그 기간 90일이라는 기간 끝나고 난 다음 날부터 며칠이네요. 60일 내에
바로 수용 재개를 토지 수용했다 하든 법원에다 매도 청구 소장을 내든 두 가지를 진행해서 끝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행자가 바쁘지 않으면 이때부터 협상에 들어가도 돼요. 분양시정 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날부터 협상에 들어가도 돼요. 법적으로. 알겠나요? 그래? 그 위에 있죠. 박스에. 만약 그때 들어가지 않고 이때 일처리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가 있는 날 다음날부터 90일 내 협상에 들어가고 협상이 결되면 바로 수용 재결 매도 청구 소송에서 끝내라. 그 기간은 다시 60일 주겠다. 자, 그 정도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가지고 그 3번 여기에서 분양시청을 받았습니다. 임대료한테 토지동시한테 분양시청 받았는데 지금 이 사업시행계획서에서 여기다 주택 1000세대를 지급을 했는데 분양시청 들어온 것이 800세대 있다. 그럼 200세대 남죠? 이걸 바로 일반 분양 대상으로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3번 보면 사업시행에는 토지동 소유한테 분양시청을 받았다. 자녀분이 있었다. 그러면 정관 사업시행 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자녀분을 보류지 보류건축물로 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합원 애의자 토지동 소유자 애의자 일반 분양도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자, 2절로 갑니다. 12절 관리청구 수립이 나와 있죠. 이 분양시청 기간 다 끝나고 나서 관리청구를 수반한다. 그때 이 관리청 계획은 어마어마한 중요한 계획이죠.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이 계획대로 공부하니까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어떠한 기준에 맞게 이걸 작성해서 가야 인가 신청하더라도 인가를 받아가서 확정할 수 있는가 보겠습니다. 157페이지 사업시행자는 분양시청 기간이 종료되면 분양시청 현황 기준에서 관리청을 수립해서 일단 누구한테 인가 받습니까? 인가권이 다 누구라고 했어요? 시장 분수령이라고 했죠? 근데 시험에 나왔네요. 이걸 가지고 또 출제해서 그냥 시행자가 관리청을 수립한 경우에는 시도사에게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서 틀려요. 시도사 아니라 시장 군수다 꼭 받으시고 이 관리청계를 수립할 때 어떤 내용을 꼭 포함시켰느냐 1번부터 8번까지는 꼭 받으세요. 전체적인 분양설계 그 다음에 분양대상 주소 성명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건축물로 추산 이게 쉽게 말하면 분양가 그리고 5번 분양대상자별 종전토지 건축물의 명세와 사업시행과 고시가 있은 날을 규정한 가격 이걸 약자로 종전가 종전 동그라미 밑에 가격을 가해서 종전가 정정가는 언제를 기준으로 매긴다고요? 언제를?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 기준한 가격. 이게 중요하다고요, 이게. 자, 그거 받으시고, 사업비는 1000억 들어간다, 2000억 들어간다, 이것도 집어넣고, 조합은 얼마씩 내야 한다, 이거 넣고, 6번, 7번. 분양 대상자의 종전토지 건축물의 소유권의 권리 명세도 꼭 조사해서 집어넣어라. 그래야 인가 여부가 결정난다, 이거죠.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 명세 그 평가 얼마인가 이거 딱 조사해서 관심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 넘어가셔서 158페이지 가서 보면은 158페이지에서 박스 안에 아까 했던 건데요. 박스 안에 이 종전의 그 토지 건축물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 아까 했죠? 박스 안에 1번 주관계 개사업하고 재개발사업은 누가 선정한다고요? 시장 군수 등이 다 선정합니다. 재건축 사업만 약간 다르죠? 시장 군수 등이 한 명 이상 선정 계약해서 보내고 조합총회에서 하나 선정해서 투입합니다. 양측에서 보낸다. 이걸 꼭 구분해서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그 단서를 봐봐요. 이 관리청 계획을 이렇게 인가받아 확정했다. 근데 그걸 변경한다, 중지한다, 폐지할 때는 분양 예정 대상인 대지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 토지 건축 가격은 사업 시행자 토지동 소유자 전원이 합의해서 산정할 수 있구나 이렇게 받으세요. 전원이 합의해서 산정할 수 있구나. 그 다음에 2번 관리청계 수립 기준이 나와 있는데 이 기준이 또 중요하죠. 자,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수립해서 가야 인가를 받아갈 수 있는가? 1번 이 분양 신청해서 분양받아갈 대지 건축물하고 종전토지 건축물의 세 가지를 종합 고려해서 이 분양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 세 가지 뭐냐? 화아니면 이렇게 암기하세요. 뭐라고요? 화아니면 뒤에서 앞으로 가면 빨라요. 뒤에서 앞으로 머리 짰다고 하면 발음하기 더 편하니까 화아니면 이렇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 써서 비교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그것도 하나 써놓으세요.
101페이지 비교 그 써놔요. 101페이지 비교. 101페이지. 몇 페이지요? 그래. 우리가 도시개발법상 한지처분을 행하게 한 구체적인 한지계획을 작성할 때 기준은 종전토지와 한지의 이주면 토지한 7가지를 종합거래에서 정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정비법상 분양처분을 행하게 한 구체적인 관리처분을 수립할 때는 3가지를 고려한다. 화리면 꼭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158페이지 1번 이렇게 해서 주는 것을 적응한권이라 하는데 몰라도 되고요. 그때 용어를 공부할 때게요. 1번 봐봐요. 원칙인 수익 기준에서 종전후 토지 또는 건축물을 거기다 줄 거예요. 종전후 토지 또는 건축물을 거기다 줄 것이고 바로 밑에 줄 대지 또는 건축물이 거기다 줄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공부할 때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은 정비사업을 하기에는 헌것, 대지 또는 건축물은 정비사업에 하여 탄생된 새것 이렇게 구분하세요. 이해돼요? 그 용어부터 구분하셔야 돼. 그래야 이해가 빨라요. 이해돼 안 돼요? 대지 또는 건축물 뭐가 된다고요? 새것, 정비사업을 통해서 만든 거예요. 정비사업을 하기 전에 헌것을 뭐라 한다고요? 종전토지 건축물이라고 그래. 이해되죠? 그것 좀 이해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 봐두신데 특히 3번 이 너무 좁은 토지, 너무 좁은 건축물이라든가 정비구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바로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거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도 모셔서 5번 중요하죠. 아까 이 관리처분을 수립할 때 분양설계를 하는데 분양설계는 언제를 기준해서 수립하느냐? 분양시정 기간 만료일입니다. 다음날 아니죠? 그래 분양시정 기간 만료를 기준해서 그때 A가 어느 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었는가, 건물을 가지고 있었는가, 부석지였는가, 중앙인가 이런 것들을 그때를 기준해서 판단해 가지고요 적용해서 관리처분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의 내용하고 7번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한 세대가 또 한 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도 몇 주택만 주도록 관리처분을 만든가? 1주택.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2명 이상 1주택 1토지를 공유하고 있어도 몇 주택만 줘라? 1주택. 그러나 7번에 예외가 있죠. 다음은 다음대로 해라 하고 특례가 있습니다. 1번, 2번, 동그라미 3번, 4번까지가 중요하죠. 일단 중요해 놓고 자주 읽어두세요. 특례가 중요해요. 1번 2명 이상이 1토지입니까? 1주택입니까? 1토지를 공유했다. 시도 조례에서 주택 공급안에 따로 정하고 있다 하면 시도 조례를 정함에 따라 주택을 공급해도 합법적이다. 2번. 2번에 4명 따다당 아라비아 로마 숫자로 1, 2, 3, 4 4가지 경우에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그 토지동수에게 공급을 해도 된다 안 된다? 되죠. 첫 번째 과밀 억조건이 할 때 과자 앞에다 수도권이란 말 써봐요. 수도권에가 과밀 억조건이 있죠.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시, 경기도 일대인데 그 수도권 과밀 억조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무슨 사업일 때요? 재건축이. 재건축 사업에 토지동수자가 10개를 가지고 있다. 그럼 10개 가지고 있으면 10개 달라고 하면 10개 줘도 돼요. 과밀 억조건이 아니어야 됩니다. 알겠나요? 그거하고 저 밑에 4번하고 비교해놔요. 이제 금방 읽었던 1번하고 저 밑에 동하고 4번하고 비교해놔요. 화살표 보내요. 과밀 억조건에서 재건축 사업할 때는 최고 몇 개까지 분양받아도 되냐? 3개. 이거 박근혜 대통령에 신설했습니다. 과밀 억조건, 저 서울 엄마 아파트가 과밀 억조건이다. 재건축 대상이 지금 A라는 사람이 10개를 사놨다. 몇 개까지 받아갈 수 있다고요? 3개. 이해돼요? 근데 과밀 억조건이 아닌 장소 재건축 사업이 추진됐다. A가 3개, 4개 가지고 있다. 그럼 몇 개 줘도 된다고요? 4개. 이해되죠? 자, 그런데 과밀 억조건에서 재건축 사업하든 과밀 억조건이 아닌 장소 재건축 사업하든 그 장소가 주택법상 투기 과유로 묶여버렸다. 조정 대상으로 묶이면 무조건 몇 주택만 줄까요? 1주택으로 줄어듭니다. 이해돼요? 저기에 노마자 1번이나 동그라미 4번 단서를 봐봐요. 단서 보면 투기 과열 주고 조정 대상적은 그러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말은 무조건 1주택만 주고 끝내버려라 그 말입니다. 1주택만 주고 끝내버려라. 때로는 투기 가지고는 1주택도 못 받을 수 있지 아까? 그렇잖아요. 이미 기존에 선정된 날로부터 몇 년이 지나지 않는 자들은 분양을 또 못 받아갈 수 있어. 5년 이런 여러 가지 규제가 따릅니다. 투기 가지고는 그만큼 세죠. 투기 가지고 조정 대상은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서 투 근로자의 숙소 길상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동호 소유자, 국가, 지자체, 토지, 주택공사 등 이네들은 소유한 주택수만큼 분양을 받아갈 수 있구나. 그 다음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한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을 양수한 자도 소유한 주택수만큼 분양시청하면 분양을 해줘도 된다. 그 다음에 2-1번. 자, 그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닌 그런 재건축 사업장에서 조정 대상적 투기 가주로 가주에서 조정 대상적 투기 가주로 지정되기 전에 한 명의 토지동 소유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됐다면 양도인과 양수인에 각각 1주택을 공급해도 된다. 이번에 이게 들어왔는데요. 그거 한번 가볍게 읽어보세요. 밑에 참고했다 써놨습니다. 자세히. 그리고 밑에 동그라미 3번. 3번은 이겁니다. 사업장에 A가 물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정가가 20억짜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25 범위 내에서는 몇 주택까지 줘도 되냐? 2주택까지. 또 B라는 사람이 큰 주택을 있었는데 그 주거 전용 면적이 200정도 있어. 그러면 그 주거 전용 범위 내에서 몇 주택까지 줘도 되냐? 2주택까지. 정정가의 범위 내에서 또 주거 전용 면적 범위 내에서는 몇 주택까지 줘도 되는가? 2주택까지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그란 선 보면 분양 대상자별 정전 토지 건축물로 사합시행과 고시가 있은 날, 사합시행과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한 가격, 이걸 정정가라 하죠. 정정가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정전의 주거의 전용 면적 범위 내에서 몇 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는가? 2주택. 2주택 중 1주택은 얼마짜리를 준가? 60정도야. 그래서 1+1 이렇게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정도 보시고요. 나머지 통과하고 마지막에 그 별표 두 번째를 보세요. 별표 두 번째 보면은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재개발 사업할 때 관리처분은 정비구역 내 토지동 소유한테 분양을 해주도록 하면 되는데 누구는 제시켜버려라. 그게 두 번 나왔습니다. 아까도 강조했는데 바로 재개발 사업장 안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장 안에 지상권자라는 자들은 분양받아갈 수 없습니다. 마지막 줄 잘 받으시고요. 넘어가서 보시면 별표 1, 2, 3 이렇게 있죠. 이거 아주 중요하니까 잘 받으세요. 그냥 읽고 가면 돼요. 포인트는 관리청객입니다. 이 정비법상 정비사업을 하는 시행자들은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건축물은 인가된 무승객에 따라 분양처분 관리를 해야 되는가? 관리청객 중요하고요. 그리고 관리청객에 따라 또 토지동 소지한테 공급을 꼭 해야 합니다. 밑에 재건축 사업만 이렇게 탄력적으로 여러 가지 재량권을 주는데요. 재건축 사업의 경우 관리처분 기준은 조합은 전원 후 동의를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는가 없는가? 있다. 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법에서 허용합니다. 무슨 사업 할 때만 그렇다고요? 재건사업 할 때만 그렇다는 거예요. 이따가 중요해요. 전원 동의를 받아서 따로 정해도 됩니다. 그리고 밑에 이 관리처분 인가 절차는 통과해도 되고 오른쪽 넘어오셔서 13절의 내용이 이제 중요합니다. 1번 이렇게 관리처분 인가가 고시가 떨어지면 분양처분을 행하게 한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됐으니까 이 관리처분 인가가 고시가 떨어지면 그 사업장 안에 있는 정전토지 건축물은 사용수익이 정지돼서 본격적으로 철거를 시작한다는 거. 1번 보십시오. 뭐가 있고 나서 철거 시작하는가? 인가 받고 나서. 보고 계셔요? 그거 받으시고요. 그러나 인가를 받기 전이라도 붕괴 우리가 있는 허름한 집들은 소유자한테 동의받고 해체 허가받고요. 동의받고 시정사한테 철거받아서 미리 부실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라는 것이 2번입니다. 미리 철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집이 그에 해당했다 합시다. 이렇게 미리 철거가 돼버렸어. 물리적으로 없어졌어. 물리적으로 없어졌다 해서 관할 등기소에 그 건물 등기상 전부증서 폐쇄 등기 들어갔느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물에 대한 권리와 그 을굴 안에 있는 어떤 저당권 같은 것들은 그대로 살아 있을까? 소멸될까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철거했다 하더라도 토지동소로서의 권리면은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니까 받으시고요. 2번. 이 정전,
토지 건축물 사용수익이 이때부터 정지되기 시작합니다. 관리청 인가고시가 있을 때부터. 이때부터 정지돼서 언제까지 사용수익 못하냐?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 이전고시 해주는데 그때까지는 사용수익을 못한다. 그런데 이 기간 중이라도 누구한테 동의받으면 사용수익이 가능할까? 시행자가 야 그쪽까지 들어가려면 멀었으니까 사용수익이 돼 라고 동의서를 줬다면 그때는 사용수익이 되고,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권리자도 이 기간 중에 사용수익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받으십시오. 3번을 보면, 자, 이때 사용수익이 정지됨으로써 문제는 용익권자들. 여러분이 그 사업장이 전세권자 임차권자인데 전세 보증금 다 줬겠다. 아직 기간 안 끝났는데 사업한답시고 사용수익이 정지됐다. 그러면 그때 계약 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겠다 싶으면 계약 해지하고 금전만원 청구 행사해서 돈 달라고 하면 돼요. 그때 원주인은 계약 이익을 누려야 할 입장에 있으니까 원주인한테는 달라고 해도 법적으로 주지 않아도 할 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누구한테 그걸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느냐? 시행자한테. 그렇죠. 시행자한테 그 금전만원 청구를 행사해가지고 돈 좀 주세요. 그래서 시행자가 대의 변제해서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행자 원주인한테, 어차피 원주인은 계약기간 끝나면 전세보증금 내줘야 할 겁니까? 그때 좀 나한테 주세요라고 구상할 수 있다 이겁니다. 구상을 했는데 이루지 않으면 그자가 분양받을 대책을 짚다면 그거 압류하면 돼요. 압류하면 법적으로 뭐가 똑같은 권리를 인정해버리냐? 저당권. 그것까지 봐주세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162페 보면은 4번의 1번. 4번의 1번 보면 이렇게 이 관리처분 인가 고시가 떨어졌다 그러면 사업장 안에 있는 거 정전토지 건축물 사용수익이 정지된다고 그랬죠? 철거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시점 이후에 여러분이 저 안에 있는 토지 소유로서 민법상 지상권 설정을 체결했다. 건물로 소유를 목적으로,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을 누구한테 설정해 줘 버리면 지상권 최단 존속기간이 몇 년입니까?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30년. 생각나죠? 거기 밑에 써놨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더라고요. 그래, 수목 소유 경관 건축물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하면 최단 존속 30년은 보장돼 버려요. 그러면 그자의 권리를 존중한답시고 30년 멍 때리고 있으면 사업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관리처분이 인가 고시가 있고 난 후에 지상권 설정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 그리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권 설정 계약 주임법, 그리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했다면 최단 존속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적용해 준다 안 해준다? 그래, 그 말 중에 적용하지 않는다. 언제 위에 했다면?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경우에 했다면. 이해돼요? 잘 봐두세요. 중요합니다.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 중에요. 밑에 자세히 써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가셔서 162페이지 아까도 했던 건데 재개발할 때 임대택 건설 비율이 있어가지고 재개발 임대택을 만들었던 조합 측에서는 그걸 관할 인수자한테 넘겨줘요. 인수자는 국장, 시도사, 시장, 구청장, 토지, 주택공사 등 있는데 이네들 중 누가 우선 인수권을 쥐고 있냐? 1번 시도사, 시장, 군수구청장이 우선 인수권을 쥐고 있다. 이 정도 보십시오. 오른쪽도 모셔가지고 자,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가 있죠? 찾았나요? 이제 사업 다 끝났어. 바로 사업이 끝났다면 시행자는 시장군 수장한테 준공인가를 받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시장 군수 등이 자기가 시행했다면 자기들은 자기들한테 준공인가 안 받아요. 그냥 공사를 고시하고 마무리 집니다. 그래서 1번 보세요.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가 정비사업 완료했다면 시장 군수한테 준공인가 받아라. 그리고 준공인가가 떨어졌다면 마지막에 공사를 고시해서 끝내줘라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번으로 내가셔서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시행을 했다면 지네들은 자기들한테 준공인가 안 받습니다. 알겠죠? 그냥 공사하려 고시하고 마무리 집니다. 그리고 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을 했다면 그네들은 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자체로 준공사를 처리해요. 그러나서 인가권이 시정수한테 통과하면 별도로 시정수한테 준공을 받을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다. 밑에 별표 써놨죠? 가운데 그것 좀 읽어두시고요. 3번에 이 준공 인가 전에도 건축물로 사용허가를 내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어느 정도 완성된 부분은 완벽하게 다 공사가 안 끝났다 하더라도 시장, 군수 등이
야 그냥 사용해도 돼 라고 입주 예정자에게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시행자에게 허가해 줄 수 있습니다. 그거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4번에 1번하고 밑에 손들이 아주 중요해요. 4번, 1번과 2번. 정비구역의 지정은 준공인가 고시에 있는 날 다음 날에 해제된 걸로 간주합니다. 사업이 다 끝났으니까 더 이상 정비를 묶어놓을 필요 없죠. 관리청계를 수립해서 사업을 진행했다면 소유권 이종고시가 있는 날 다음 날에 해제가 간주되는데 2번 이렇게 준공인가 관리청인가 이 소유권 이종고시가 있었다. 그러면 정비구 지정이 해제되는데 해제 효과로서는 조합의 전수에 영향을 준다 주지 않는다? 주지 않기 때문에 조합은 해산된 걸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않는다. 이거 정의합니다. 넘어가시고요. 몇 개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164페이지 공사 완료 고시 소유권 이종고시 절차 해가지고요. 자, 1번 꼭 받으세요. 무슨 계획에 따라 꼭 공부를 해야 되는가? 관리 처분 계획. 아까 했죠? 관리 처분 계획, 관리 처분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번으로 내려가서 동그란 1번. 이렇게 공사 완료가 있게 되면 이제 고시가 떨어졌다 그러면 지체 없이 대지 확정 청구하고 토지 분할 절차를 거쳐서 관리청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에 대한 소유권 이전해서 고시합니다. 그때 별표, 2번에 별표면 정비사업 완료 시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때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 다음 날에 그거 중요해요. 분양받은 건축물 있죠? 대지 있죠? 그때 그 소유권을 시사합니다. 밑에 절차표는 한번 기출된 바 있으니까 꼭 좀 봐두시고요. 동그라미 3번. 여러분이 재개발 사업할 때에 공전토지 건축물이 누군가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이번에 정비사업이 끝나고 나서 분양받았습니다. 그러면 저당권은 소멸될까요? 따라올까요? 따라와요. 언제 따라온 걸로 보느냐? 오늘 시행자 사업 다 끝내고 나서 소유권 이전 딱 해줬다. 그러면 그때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 넘어서 딱 존재한 걸로 간주합니다. 따라옵니다. 등기된 권리는 따라온다 안 따라온다? 따라옵니다. 이전받은 대지 건축물로 넘어서 설정된 거 간주가 되죠. 4번. 자, 이때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으면 그 다음날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이라는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아직 등기 정리 안 되어 있습니다. 등기는 누가 해주냐? 시행자가 촉탁과 신청을 통해서 끝내주죠. 조합이라든가 뭐 이런 애들이죠. 언제까지 이 등기를 끝내주냐?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고 나서 지체 없이 들어가야 돼요. 언제 들어간다고요? 지체 없이 대지 건축물에 대한 등기를 촉탁과 신청을 통해서 해줍니다. 이때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고 나서 그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다른 게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니은 절대 안 해주죠. 그 다음에 청상은 여러분이 종전가 2억짜리 가지고 썼는데 이번에 분양가 5억짜리 받았다면 청상 내놔야 되겠죠? 종전가 7억짜리 했는데 이번에 5억짜리 받았다면 청상 받아가야 되겠죠? 이런 청상금은 언제 주고받느냐? 동그라미 2번 나옵니다. 소유권 이전 고시 후에 일괄 징수, 일괄 기업에서 끝내는데 외가 있어 별표. 정관 등에서 분할 징수, 분할 지급에 대해서 정하고 있거나 총 여기를 거쳐서 따로 정하고 있다면 분할 징수,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중요해요. 별표. 찾았나요? 그 시점은 관리청 인가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을 때까지 분할해서 내고 받아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 중요하죠. 청사물 소멸시효.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 다음 날 따라오죠. 다음 날부터 몇 년간 행사 나오십니까? 5년간 받으시고요. 넘어가셔서 166페이지 2개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166회 보면 정비사업 점업자가 있어요. 찾았나요? 이 정비사업 점업자는 시도사에게 등록을 마친 친구인데 이 자들은 박스 안에 들어가서 보면 3번에 4가지 사유 중 하나 걸리면 시도사는 반드시 그 자의 등록을 필수적으로 취소해야 됩니다. 찾았나요? 거짓 분양으로 등록을 했다, 들통났다, 위탁받은 업무를 자기가 직접 수행하지 않았다, 걸렸다. 그 다음에 3번 중에 최근 3년간 이해 이상 업무정지 시험을 받은 자로서 그 합산 기간이 몇 개월을 초과했다면 12개월을 초과하면 그때는 반드시 등록 취소해서 아웃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등록증을 대했다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생명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겠다 걸렸다 그때는 반드시 아웃시켜라. 그리고 4번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정비사업 점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업무를 병행해서 수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정비사업 점업자인데 이 재개발 사업장 안에서 내가 철거 업무를 맡았어. 철거 업무를 맡았다면 내가 설계 못하고 시공도 못하고 해결하면서 못하는 거 이해돼요? 한 가지만 똑바로 지게 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할 수 없다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되겠습니다. 약간 무리가 있었죠? 자, 고생 하시고 다음 주에는
건축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시오. 네. 2시를 안 넘기려고 그랬는데 또 넘겼네요. 미안해 죽겠어.